엄마를 살려주세요, 제발.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찾아온 여자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99.9%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평생의 반려자였던 남편 강민우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6세의 그녀에게 남편은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10년 전 배낭여행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긴 아들까지 잃은 후로는 서로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새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명품 정장의 고급 시계, 그리고 뒤따라오는 비서까지. 분명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수진은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 뒤편에 선명한 큰 점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점들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10년 전 배낭여행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긴 아들 지훈이의 목 뒤에 있던 바로 그 점들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뒤돌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는 장례식장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지훈이가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떠난다며 집을 나선 그날.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문자도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성인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수진은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신고, 방송 출연,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백만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났다는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KS건설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젊은 회장이었죠.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20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이와 어제 본 그 남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그리고 무엇보다 목 뒤에 그 점들이 일치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분명히 내 아들이야. 이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이수진은 KS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접수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어려워요. 이수진이 절망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제 저희 남편 장례식에 오신.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지훈은 차갑게 말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강지훈, 이수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한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지훈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그럼 목 뒤를 보여주세요. 거기 좀 그 개가 있을 거예요.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사기치려는 거죠? 부유한 사람 하나 잡아서 돈 뜯어내려고? 사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제 아들이에요. 이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보안,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이수진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당신이에요. 20살 때 사진이에요. 한지훈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확실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오래된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이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글러브예요. 여기 보이는 이름 K, J, H, 강지훈이에요. 한지훈은 그 글러브를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지훈이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에서 10년 전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지훈이가 홈런을 치며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한지훈이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 소년의 움직임, 웃는 모습, 심지어 뛰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에서 소년이 흥분해서 뛰어다니며 목 뒤를 긁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선명하게 점 2개가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상해. 한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기억나지 않나요? 어렸을 때 일들이요? 이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상실증이 있어요. 20살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아들인 건 아니에요. 한지훈이 다시 방어막을 쳤습니다. 세상에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한지훈의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상태가.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급히 오시라고 합니다. 이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드님이 계세요? 하지만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이수진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지훈은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지훈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준이의 상태가 심각해요. 이제 정말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적합한 기증자는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검사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 한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20살 이전 기억이 없는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8년 전 만난 아내는 서준을 낳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에게는
7살 아들 서준이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훈이 돌아보니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간이시 기증자가 필요하신가요? 한지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기증할게요. 당신이 왜 남의 아이를 위해서?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예요. 한지훈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검사해 보세요. 제가 정말 당신 어머니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당신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겠어요?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관계라면 확실히 적합성이 높을 텐데.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이 여자를 믿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10년간 찾아다닌 이유를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진행된 정밀검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도 이수진과 한지훈은 모자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가족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일치율은. 한지훈은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그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준 군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요. 지금 당장 수술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수진이 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한지훈은 이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간의 그리움과 절망, 그리고 지금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심장 상태가.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괜찮아요.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손자만 살면 돼요. 한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닌 어머니이고 이제 손자까지 만난 할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한지훈은 서준의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 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서준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응, 서준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배가 너무 아파.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한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며칠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이 의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특히 어머님 심장 상태로는. 괜찮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온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죽더라도 그 아이만 살리면 됩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일이에요. 한지훈은 문틈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서준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결정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중에 제 머리카락과 어머님의 머리카락으로요. 좋아요.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수술 전날 밤 이수진은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내 손주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을 10년간 찾아다닌 한 사람을요. 한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착한 사람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서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이수진이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리고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한지훈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빠르면 2시간 후에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훈은 수술실 앞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했던 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 가족이라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한지훈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10년간 자신을 찾아다닌 어머니가 지금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지훈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서 뱉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한지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이제야 찾았는데, 이제야 어머니라는 걸 알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차가운 사업가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지훈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점, 2점, 3점 충격. 제세동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맥박이 없습니다. 다시. 1점, 2점, 3점 충격. 한지훈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한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총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수진의 간 일부는 성공적으로 서준에게 이식되었고, 이수진도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지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4일 후, 이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서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병실 문이 열리며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준이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한지훈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지금 아이들 병동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도 어머니께 드리라고 그린 거예요. 한지훈이 서준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툰 글씨로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고,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수진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된 거네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그래, 서준아. 들어와서 인사해. 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수진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빠가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다고 했어요. 이수진은 서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훈이의 어린 시절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도 할머니 찾으셨다고 기뻐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에게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이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할게.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이수진과 한지훈, 서준은 퇴원했습니다. 한지훈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을 혼자 지내셨잖아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하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준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수진은 한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할머니 말도 잘 들었지. 한지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도 잠시 한지훈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이수진과 함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된 집은 먼지만 쌓여 있을 뿐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한지훈은 집안을 둘러보며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자신의 방이었던 공간,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너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하셨지. 이수진은 서재로 한지훈을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 쌓인 책들 사이에서 이수진이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야. 내가 실종된 후에도 계속 쓰셨어. 한지훈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도 지훈이를 찾아 경찰서에 다녀왔다. 아직 소식이 없다. 수진이는 매일 울고 있다. 나도 견디기 힘들다. 2015년 8월 20일. 지훈이가 사라진 지 5개월이 되었다. 오늘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꼭 찾을 것이다. 한지훈은 페이지를 넘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기들은 달랐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KS건설 한지훈 회장의 기사를 보는데 그가 우리 지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보니 너무 닮았다. 한지훈은 숨이 멈췄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사립탐정에게 한지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혹시 모르니까. 2024년 12월 20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지훈은 20살부터 혼자 지내온 기록밖에 없었다. 그 전 기록은 없다. 그리고 목 뒤에 점 2개가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이수진이 한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읽어봐. 2024년 12월 25일. 확신한다.
한지훈이 우리 지훈이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믿을까?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2024년 12월 30일. 내일 한지훈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용기를 내야 한다. 아들을 찾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늘 한지훈 회장실에 찾아가려 했는데 차 사고가 났다. 의식이 희미하다. 병원에서 이 글을 쓴다. 수진이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지훈이를 찾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일기를 수진이가 찾을 것이다. 수진아, 우리 아들을 찾았다. 한지훈이 우리 지훈이다. 꼭 확인해보고 데려와라. 사랑한다. 한지훈은 일기장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내고 만나러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지와 몇 번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봤는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셨던 거군요. 회사 일로 몇 번 만났는데 항상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셨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한지훈 회장이 우리 지훈이 같다고. 그래서 장례식에 오시면 한번 잘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저를 만나러 오시다가 이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분명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몇 번 거래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의상 조문을 간 거였는데 한지훈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만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업상 예의로만 장례식에 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는데. 아니야. 이수진이 한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한지훈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를 꼭 찾아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저를. 그래. 혼자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셨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이장하고 싶어요. 이장을? 네. 저희 가족 묘역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찾아뵐 거예요. 이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의 이장식 날, 한지훈은 새로운 묘비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강민우, 아들 한지훈과 손자 서준이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묘소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모두 함께해요. 걱정 마세요.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준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셔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한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만이 전부였던 그의 삶에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와 서준과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 할머니 된장찌개를 좋아했단다. 이수진은 뿌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한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지우는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와서 좋지? 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따뜻해요. 아빠도 할머니 있을 때 더 웃으세요. 한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성공과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지우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제게 보내주셔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수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서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이제 진짜 아들이자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우는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KS건설은 매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평소 차갑기만 했던 회장이 이렇게 따뜻한 사업을 제안한 것에 모두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돌아온 한지훈을 이수진과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가 저한테 야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야구를 아시나? 이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한지우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야구장에 가요. 세 사람이 함께. 좋아요. 할머니, 아빠랑 야구 보러 가요. 서준이 환호했습니다. 주말 야구장.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서준은 신나게 소리 지르고 이수지는 손자와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때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그래, 서준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한지우는 어머니의 손과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이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매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준아.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준을 재우고 난 후 한지훈과 이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잖아. 어머니가 없었다면 서준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좋은 아들이 될게요. 약속해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그리고 좋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때 서준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요? 한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며칠 후 이수지는 한지훈에게 오래된 상자를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물건들이야. 아버지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어. 한지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야구 글러브,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들.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한지훈이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부산 해운대에 갔었지. 내가 모래성을 만들겠다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았어. 갑자기 한지훈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밥, 그리고 바다 냄새. 어머니,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바다를 보여주셨던 기억이요. 그 순간 서준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뭐 보고 계세요? 아빠 어렸을 때 사진이야. 서준이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와, 아빠도 저처럼 작았네요.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이수진이 서준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아픈 할머니 등도 주물러줬지. 정말요. 아빠가. 한지훈도 웃으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맞아, 서준아. 아빠도 너처럼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어. 이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지훈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한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졸업 선물로 사준 시계, 아버지의 축하 인사, 그리고 가족끼리 먹었던 외식. 어머니, 그때 한정식 집에 갔었죠. 어머, 정말 기억나는구나. 네, 조금씩이지만. 돌아오고 있어요. 서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기억을 다 되찾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럼, 서준아. 그럼 우리 가족이 정말 완벽해질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정식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한지훈에게는 어릴 적 추억의 맛이었고 서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런 걸 좋아했나요? 그럼 특히 나물 반찬을 정말 좋아했어. 다른 아이들은 다 싫어하는데 너만 잘 먹었지. 서준이 나물을 먹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별로예요. 한지훈과 이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 서준아. 아빠와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며칠 후 한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KS건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실종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10%를 이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저에게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지훈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지훈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함께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KS건설 한지훈 회장, 10년 만에 찾은 어머니와 재회, 실종 가족 돕기 재단 설립. 기사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위대해요. 한지훈 회장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존경합니다. 우리도 가족을 더 소중히 해야겠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화를 받은 한지훈은 즉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신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 딸이 5년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도 포기했는데 뉴스에서 회장님 이야기를 보고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한지훈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한지훈의 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수사관들을 고용하고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실종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딸을 찾은 그 어머니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한지훈에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지훈도 울컥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기쁨을 다른 가족에게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지훈은 이수진과 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 가족이 재회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네, 저희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보람있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처럼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 서준아. 우리처럼 정말 행복해졌어. 이수진이 한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절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한지훈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도 저희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6개월이 더 지나 재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15가족이 재회를 이뤘고 언론에서는 이를 기적의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지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당일 한지훈은 이수진과 서준과 함께 스튜디오에 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가족을 모셨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한 모자, 그리고 생명을 구한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진행자가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아들을 찾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아들분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떠셨나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손자까지 생겼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지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머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그동안 성공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찾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행복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준이도 한 말씀 해주세요. 서준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할머니를 만나고 더 많이 웃으세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단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기부금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려야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SNS에 가득했습니다. 방송 후 며칠 뒤 한지훈에게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종자 찾기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지훈은 기뻤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수진은 한지훈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절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예요. 서준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신문에 아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유명해요. 한지훈이 서준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저도 그게 제일 좋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진 게 정말 기적 같아. 맞아요, 어머니. 이제 매일이 기적 같아요.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한지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초대해서 아버지를 기리는 추도식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럼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일이야.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 추도식 당일 놀랍게도 50여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재단을 통해 제외한 가족들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여기저기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수진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추도식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한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70이 넘어서 손자를 되찾았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옆에 서 있던 20대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한지우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보셨을까요? 그럼, 서준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할아버지도 행복하시겠네요. 그래, 정말 행복하실 거야. 그날 밤, 한지우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도 되찾고 아들도 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50여 가족이 저희처럼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쓴 후 한지우는 이수진과 서준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서준아, 같이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영정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준의 순수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축복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확장하겠습니다. 전 세계 실종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전 세계로 확산.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세계를 변화시키다. 한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노는 다른 가족들을 보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모든 가족들이 우리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서준아. 아빠도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야. 이수진이 한지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진 게 정말 꿈만 같아.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한지훈의 재단은 이제 세계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총 200여 가족이 재회를 이뤘고 해외에서도 지부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할머니였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제 손자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0년 전 한국에 입양된 손자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그 할머니는 손자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펼쳐진 재회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한지훈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해 말 한지훈은 국제적인 인도주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이수진과 서준도 함께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 찾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희를 지켜봐 주신 아버지께 드리는 상입니다. 한지훈의 수상 소감에 장내가 감동의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찾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가 절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서준이 상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무거워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한지훈은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큰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온 한지훈 가족을 공항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절 찾아주신 어머니가 계셨고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지훈은 서준과 함께 야구장에 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서준은 야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준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남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지훈은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서준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사랑하는 거야. 네, 저는 할머니랑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집에 돌아와서 이수진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할머니, 야구 보러 갔다 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서준이 신나게 야구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60이 넘으신 어머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손자 장가 보낼 때까지는 살아야지. 할머니, 저 아직 어려요. 서준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작해 주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17살이 된 서준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이수진이 서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지훈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축하한다. 그런데 무슨 과에 지원했지? 사회복지학과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한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서준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이수진은 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지훈은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서준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 네, 아빠.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 방으로 들어간 후 한지훈과 이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벌써 서준이가 이렇게 컸네. 시간이 정말 빨라.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겨우 7살이었는데. 이수진이 한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많이 변했어. 예전엔 그렇게 차갑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절 찾아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돈만 벌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변했지. 그리고 더 행복해졌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재단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됐어요. 정말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고마워. 그 순간 창밖으로 벚꽃잎이 살랑살랑 날아왔습니다. 봄의 향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을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그날 밤, 한지우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진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어머니를 만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는 덕분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그것이 가족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일기를 덮고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그 말이 조용한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10년간 변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당장 안부 인사라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나 오늘 영상에 대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